이건 좀 너무했는데 옆에 브랜드가 들어와 버려.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. 대당 견적이 싼 데를 찾으면 절대 안 돼요. 좀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재밌는 얘기 해드릴 거예요. 이 악덕 프랜차이즈를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는가,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고, 굉장히 솔직한 얘기들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다른 업종, 저희 영상을 다른 브랜드에서 더 열심히 보는 것 같아요, 요즘에. 그래서 그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조금 정직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왕 하시는 거 너무 폭리를 취하지 말고 조금 진짜 창업자들이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프랜차이즈의 본질 아니겠습니까? 그러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.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가 좋냐, 소형 프랜차이즈가 좋냐, 이런 것들도 헷갈려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요거는 악덕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장단점이 있어요. 소형이든 대형이든 다 PC방 원활하게 차려줄 수 있고요. 차이점이라고 하면 대형은 이미 그 가맹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강남에 사는데 강남에 PC방이 이미 여러 개가 있다, 이 해당 브랜드의 PC방이, 그래서 들어갈 데가 없다 라고 하면은 저는 다른 지역 가야 되잖아요. 아니면 다른 브랜드를 차리든. 근데 이 브랜드가 너무 좋아, 여기서 영업사원하고 만나는데 영업사원한테 꼭 받고 싶어, 그러면 다른 지역 가는 거 아니면은 여기에 어떻게 해서든 끼어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 점주들이 굉장히 화가 날 일이죠. 그러다 보면 그걸 피해 가서 점포를 찾다 보면 장사가 안 될 자리에 꽂아 들어갈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PC방 상권은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. 이미 다 이 정화구역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이제 손님들이 흐르는 그 유동 지역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미 PC방 장사가 잘 될 곳들은 다 PC방에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런데 가맹점이 많다 그러면 내가 돈 벌 기회가 많이 줄어든 브랜드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나쁜 브랜드들은, 여기서 악덕 프랜차이즈들은 어떻게 하냐면 브랜드를 바꿔요. 새로운 브랜드를, 똑같은 PC방 프랜차이즈인데 또 하나 브랜드를 내서 그 옆에 또 꽂아요.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는, 이건 좀 너무했는데, 이 프랜차이즈 가맹 개설을 거지같이 하니까 이 가맹점주가 화나서 로열티를 안 주게 되고, 그러다 보면 가맹 해지를 하겠죠. 계약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가맹 해지를 했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. 그런데 2년 뒤에 해지하는 경우도 있죠, 정상적으로. 더 로열티를 내기 싫어서. 근데 간판을 그래서 애매하게 바꾼 데들이 있어요. 그래서 개인 PC방이에요, 현재는. 근데 그 옆에 브랜드가 들어와 버려요. 그러면 그거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. 그래서 소형이다 대형이다 구분하지 말고요, 진짜 여기가 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인지 판단하시는데 좀 집중을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, 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져가면 안 되는 돈이 있어요. 이거는 정당하게 이 창업자가 가져가야 되는 돈이 있어요. 이거는 인터넷 지원금인데, 인터넷 지원금은 인터넷 LG, KT, SK 이 세 개 중에 골라서 쓰는 거지만, 이것도 어떤 담당자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적게는 450, 많게는 900만원, 1000만원, 정책에 따라, 시기에 따라 좀 다른데 굉장히 큰 돈을 지원해줘요, 현금으로. 그러다 보니까 창업자들은 근데 잘 모르잖아요. 이거 집에서 인터넷 설치나 해봤지, PC방 인터넷 설치하면 요즘에 집에서만 인터넷 설치하면 40만원, 50만원 이 정도 주는 거는 오케이, 그건 알 수도 있어요. 그런데 PC방에 인터넷 설치하면은 900만원을 준다고? 응? 그걸 모르죠, 일반인들은.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이 인터넷 설치 기사랑 인터넷 담당자랑 뒤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.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예비 창업자는 큰 자금을 놓치게 되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업체인지 한번 보세요. 그걸 미리 물어보지 마시고요, 투명하게 공개를 미리 해주는지. 그러면 일단 신뢰도가 있는 기업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투자원금보장제도, 재창업 보험제도, 이런 것들로 말장난하는 데들이 있어요. 이런 것들은 믿지 마시고요. 일단 제가 요거는 나중에 깊게 파서 따로 컨텐츠를 만들어 드릴게요. 그거는
그 프랜차이즈가 절대 손해보는 구조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예비 창업주, 고민하는 예비 창업주를 땡기기 위해서 만든 아주 악랄한 겉만 번지르르 한 제도니까 그런 데는 그냥 걸으셔도 손해는 안 봅니다. 그리고 이 견적을 내줄 때 보통 예비 창업자들은 싼 데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. 그래서 대당 견적으로 많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프랜차이즈들이 제공을 해주는데, 그러다 보니까 대당 견적이 막 점점 싸져요. 뭐 비교를 하시니까 예비 창업자분들이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당 견적으로 여기는 뭐 240만 원에, 여기는 뭐 250만 원에, 240만 원이 더 좋은 거 아닐까?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, 이 대당 견적이 뭐 싸게는 210만 원에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. 요즘에도. 그런데 대당 210만 원은 4, 5년 전 얘기예요. 지금 컴퓨터 사양이 이 그래픽 카드만 해도 뭐 30만 원, 40만 원이 예전보다 올라버렸고 2080만 해도 뭐 돈 100만 원이 더 올라버렸는데 이거를 예전 가격에 그대로 판다는 거는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겠죠. 그 문제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, 일단은 PC방 프랜차이즈는 노하우를 판매하는 업종이어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. 본인이 뭐 예비 창업자가 노하우를 다 알고 있고 나는 귀찮아서 그냥 대행만 하는 거야 그러면 그분들은 제외입니다. 그분들은 그냥 싼 데 찾아서 하시면 돼요. 근데 예비 창업자들은 처음 PC방을 창업하는 거고 성공하고 싶어서 돈 벌고 싶어서 창업을 하는 분들은 대당 견적이 싼 데를 찾으면 절대 안 돼요. 그리고 대당 견적이 싸면서 모든 거는 다 선택 사항이야. 이게 시설업이 시설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해요. PC방은 시설업이고 이 시설 노하우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영점을 운영해보면서 시행착오를 다 겪어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세팅해서 이렇게 장사를 해야 된다라는 확신이 있는 업체여야지 믿고 맡기시는 거고요. 그런 업체들은 선택사항을 주지 않아요. 이건 이렇게 하셔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라는 논리가 탄탄해요. 그런데 이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들은 대당 견적을 최대한 싸게 제시를 해서 일단 계약하게 만들고 사장님 천정용 에어컨 하시려면 대당 80만 원 정도는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. 뭐 아니면 이 39인치 모니터 들어가려면, 와이드 모니터 들어가려면 이 책상이 넓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뭐 또 대당 10만 원 추가하셔야 됩니다. 5만 원 추가하셔야 됩니다. 이러면서 내가 점주가 선택하는 것들에 따라서 금액이 상승하는데 결국에는 되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 비교를 하게 돼요. 거기나 여기나 비슷했네. 그러니까 처음에 대당 견적이 싸다고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. 뒤에서 남겨 먹을 수 있는 그런 악랄한 방법들이 너무나 많아요. 이 추가 공사비가 미리 알 수가 없거든요. 이 점포가 정해져야지 소방 공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할 수 있는데, 요거는 뭐 본계약 전에 확인을 할 수는 있어요. 그러나 본계약하고 나서 사인을 다 했는데 착수금도 넣었는데 사장님 이거 잘못돼가지고 이거 2천만 원 정도 더 들 것 같습니다. 이러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소송하실 거예요? 점포 임대료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, 이 임대료 계속 나가고 있고 나는 지금 이거 오픈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내 손해고 프랜차이즈 본사는 손해가 하나도 없어요. 공사 중단하면 되니까. 그러면 갑과 을이 바뀌는 상황이 됩니다. 그때서는 여기가 요구한 대로 돈을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너무 대당 견적에 끌려다니는 거는 위험하다. 그리고 뭐 추가 공사비 내역을 미리 뽑아주는 데가 굉장히 드물죠. 너무 뒤에서 뭐 이렇게 좀 장난치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걸 좀 분간을 하셔야 된다. 그래서 뭐 대당 견적이 싼 곳만 선택하는 거는 옳지 않다. 이 선택사항들, 이 시설 세팅의 선택사항들을 이 예비 창업주한테 맡긴다는 거는 PC방으로 성공하는 노하우를 알아서 찾아가세요 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. 이해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고, 그리고 뭐 PC 담보대출로 이제 PC방 창업을 자금을 조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거의 대부분이죠. PC 담보대출이. 근데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요. 중간에 뭐 이렇게 브로커 역할을 해주는 리스사도 껴있고, 그 리스사가 뭐 이 예비 창업자는 1억을 대출했지만 리스사에 또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.
리스사는 뭐 은행사한테도 받기도 하고 예비 창업자한테도 받기도 하는데 예비 창업자한테 굳이 안 받아도 되거든요. 리스사는 안 받아요. 근데 받았다 그러면 그 받은 거를 PC방 프랜차이즈한테 뒤로 돌려주기도 하죠. 그러면 나는 점주는 1억을 대출했는데 이 수수료 때문에 1억 400만 원을 대출하는 거예요. 그걸 기준으로 이자도 내고요. 그럼 400만 원은 본사한테 주죠. 이거 좀 뭔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? 이 예비 창업자를 위해서 대출을 도와주는 건데 뒤에서 그렇게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대출까지 그렇게 가져간다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장난이죠.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돈 벌고 있는 프랜차이즈가 있다면 좀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 그리고 사양을 굉장히 낮게 측정해서 견적서를 그냥 일단 주고 보는 데들이 있어요.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사양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아무리 요즘 뭐 게임이 낮은 사양으로도 다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사양이 왜 중요하냐면 뭐 CPU랑 그래픽카드의 연관관계도 모르는 프랜차이즈도 있어요. 제가 뭐 PC방들을 요즘에 돌아다녀 보면 그래픽카드는 2080인데 이 CPU는 굉장히 낮은 걸 쓰는 데가 있어요. 이걸 다 누가 세팅해 줬겠어요? 이 점주가 이걸 원해서 했겠습니까? 그냥 2080 몇 개 지원해줘가지고 들어갔겠죠. 아니면 2080이 좋다고 얘기하니까 2080 올려서 창업했을 수도 있겠고요. 근데 이 CPU가 낮은 걸 쓰는데 그래픽카드만 높게 쓴다고 해서 2080의 성능의 절반도 못 써요. CPU가 못 따라와주면. 그래서 이 사양의 조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리고 예전에 뭐 뻥파워라고 했는데 이 파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이 2080이면 당연히 700W 급은 써야 되는데 뭐 그 좀 그래픽 카드가 내려와도 600W는 써야 됩니다. 그런데 실제로 뻥파워라 그래요. 우리 업계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600W예요.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성능은 500W. 그래서 왜 뻥파워냐면 뻥뻥 터져요. 그리고 뻥쳤다 그래서 뻥파워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싸게 따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죠. 그래서 지금 오늘 알려드린 것들만 잘 신경 써서 창업하실 때 상담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악덕 프랜차이즈를 걸러내실 수 있을 겁니다. 이 정도만 알려드려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하게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네이버에 카페가 있어요. PC방 사장님들이 모여있는 카페. 이름은 만땅 카페가 있고요. 아이닉스라는 카페가 있는데 그 두 개가 지금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카페고요. 거기 들어와서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브랜드 이름을 쳐보세요. 그러면 굉장히 적나라해요. 왜냐면 그 브랜드의 사장님들이 다 거기 모여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어떤지 물어보면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릴 거고요. 이미 많이 물어봤고 많이 달려 있어요. 그래서 물론 모든 특정 업체가 가맹점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. 그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만족하고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불만족하고 있을 겁니다. 그 불만족하고 있는 분들이 또 글을 남겨서 그런 것들이 안 좋게 평이 되어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최대한 본질을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. 그렇다고 그런 걸로 이제 간략하게 분간을 하는 건데 만약에 그 브랜드를 하시려고 할 때 그 불만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잖아요. 실제로 따로 쪽지 보내가지고 혹시 어디에 계신지 한번 조언을 듣고 싶다 이렇게 해서 만나봐서 들어봐도 좋은데 두 개 다 하세요. 한쪽으로 편향되는 거는 옳지 않으니까 그 점주님을 만나서 들어보기도 하고 그 점주님이 얘기했던 걸 가지고 만족해하는 사장님한테 가서 또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팩트를 알 수 있겠죠. 그 정도 노력은 하고 브랜드와 계약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. 그리고 엔간하면 그 브랜드의 이름 치는 순간 많은 이력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. 그거 보고 판단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저희랑 인연이 돼가지고 하게 되면 다행이지만 저희가 많은 분들을 도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창업하실 때 이런 형태로 이제 악덕 프랜차이즈를 걸러서 정당하게 내가 합리적인 창업 비용으로 도움을 받아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여기까지 조 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